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자, 이거 세무위급에서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수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부상에 수량이 100개인데 실제 창고에 가보니까 9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실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손실을 우리가 어떻게 기록할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모 손실은 그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 감모 손실과 비정상적 감모 손실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 감모 손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재고자산 관리를 해도 이게 수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이 정도의 차이는 허용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비정상적 감모 손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분실이 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정상적 감모 손실은 이게 허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영업 활동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로 인한 손실은 그냥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즉,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비정상적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영업 활동 이외의 손실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재고재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감모손실은 정상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그렇죠,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장부상 재고가 100개인데 한 개당 취득원가는 1,000원이에요. 근데 실제 재고가 7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30개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30개가 감모 수량이에요. 근데 30개가 감모 수량인데 한 개당 1,000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얼마의 감모 손실이 난 거죠, 총? 지금 30개 없어졌는데 1,000원이에요, 하나당. 그러면 3만 원의 감모 손실이 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에 60%는 정상적 감모 손실이에요. 그러면 3만 원에 60% 하면 얼마입니까? 3, 6, 18, 18,000원은 정상적 감모 손실이 되는 거죠. 나머지 40%는 12,000원은 비정상 감모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거래 내역을 우리가 분개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상품 자산이 3만 원이 없어졌어요. 맞죠? 없어졌어요. 그런데 18,000원은 우리가 정상적 감모 손실이니까 우리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숫자가 바뀌었네요, 여러분. 자, 다시 이게 12,000원이고요. 요게 18,000원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12,000원은 우리가 비정상적 감모 손실이니까 어떻게 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12,000원이에요, 여러분. 자, 18,000원은 우리 정상적 감모 손실은 뭘로 한다? 그렇죠. 매출원가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상품이 없어진 걸로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론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할 때는 뒤에서 나옵니다만 이렇게 비정상적 감모 손실, 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 이외의 손실로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12,0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개정 대체라는 적용을 걸어주는 게 맞거든요. 타개정 대체. 자, 이렇게 적용을 걸어주는 게 맞다. 자, 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프로그램 할 때 그때 한번 또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타기종 대체라는 적용을 또 걸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평가 손실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가 손실은 감모 손실과 다르게 수량에 대한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하락해서 손해본 걸 말하는 거예요. 평가 손실은. 수량 차이가 아니고 가격이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제가 한번 가공의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자, 상품을 1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요. 상품을 10만 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팔리지 않고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12월 31일 기말에 보니까 이 상품에 지금 이 상품을 만약에 내다 판다고 했을 때 이게 좀 보유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유사한 상품에 더 좋은 버전이 나오면 옛날 거는 이제 또 구닥다리가 되니까 가격이 막 떨어질 수 있잖아요. 보니까 12월 말일 날 이 상품을 지금 내가 갖다 판다고 했을 때 얼마 받을지 추정해 봤더니, 이게 지금 8만 원밖에 가치가 8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얼마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2만 원의 손실이 난 거예요. 지금 가격이 하락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손실을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할 거는 뭐냐면, 주의할 거는 이때 우리가 손실을 인식을 할 때 손실은 장부에다가 인식을 해요. 이렇게 손실 났다라고. 근데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 12월 31일 날 내가 지금 이 상품 10만 원에 구입한 걸 갖고 있는데 이게 13만 원으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때는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이익이 났죠. 그쵸? 3만 원만큼 이익이 났잖아요. 지금 10만 원에 샀는데 13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웃긴 게 우리 회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지만 이익이 났을 때는 이걸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저가법이라고 그래요. 저가법.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익을 보고하는 거예요.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계 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최대한 손실을 많이 장부에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낮게 보고해서 회사가 재무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게 뭐 그런 느낌이에요. 보수적이라는 건. 그래서 이 평가 손실할 때 주의할 거는 이 저가법이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을 땐 손실로 인식을 하지만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가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가 손실은 저가법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법.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손실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런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논외로 하고 자, 이렇게 손실이 2만 원만큼 났다라고 했을 때 이걸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간모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 간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비정상적 간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 이렇게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평가 손실은 정상적, 비정상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시장에서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가 손실은 영업활동의 과정으로 일환으로 봐서 그냥 이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 영업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 원가라는 영업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이름만 평가 손실이지 그냥 팔려 나가는 것처럼 보자 이거예요. 평가 손실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볼 거는 그러면 이 8만 원이라는 이 가치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법으로 추정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기법으로 평가를 해요.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12월 말의 시점에서 이 상품을 내가 갖다가 매각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매각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내가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을 차감한 순수하게 실현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지고서 측정한 그 추정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원의 상품 구입했지만 지금 이거 내다 팔 때 한 8만 5천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운반 비용이 또 5천 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8만 원의 가치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를 영어로 이제 NRV라고도 하거든요. Net Realizable Value라고 해서 순실현 가능 가치 NRV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재고 자산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좀 우스운 게 뭐냐면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순실현 가치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재료는 상품을 구입해서 이거를 제품 제조에 투입할 자산이잖아요. 원재료를 팔려고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원재료를 매각한다라는 가정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순실현 가치의 대용치로서 현행대체 원가라는 기법으로 시가평가를 해요. 여기 보면 현행대체 원가. 현행대체 원가라는 건 뭐냐면 원재료는 팔 게 아니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 원재료를 다시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에 살 수 있을지 그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가평가를 하는 게 현행대체 원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 제품 이런 재고자산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 시가평가를 하는 건데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체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평가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볼게요. 회계 처리. 자, 여러분 회계 처리 제가 만든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23년도 11월 10일 날 상품을 1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차변의 상품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 원. 자, 근데 그 해 12월 31일 날 이 상품의 순실현 가치가 8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걸 내다 판다고 가정했을 때 8만 5천 원 받을 수 있는데 5천 원의 운반비가 들어가니까 8만 원이 NRV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 하락했어요, 가격이? 2만 원 하락했죠. 그럼 그 2만 원 하락한 것만큼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해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름만 평가 손실이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이걸 매출원가에 가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과목은 평가 손실이지만 매출원가에 가산시키는 개념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의 가산 항목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아까 감모 손실처럼 상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품의 가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설정해서 이 상품의 차감적 계정으로 상품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봐봐요. 지금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품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이게 표시가 될 때는 이게 지금 대변에 있지만 재무상태 표시가 될 때는 이 상품 계정 바로 밑에 이렇게 상품 계정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라는 게 마이너스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붕괴를 했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 바로 밑에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상품이 10만 원에 취득했지만 2만 원만큼은 가치가 하락했구나. 그래서 8만 원이 순실현 가능 가치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대변에 붕괴를 하지만 표시할 때는 이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평가 손실을 인식한 이후에 만약에 이 재고자산의 가치가 여러분 뭐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평가 충당금 잡은 거를 환입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환입을. 대변에 잡아놨던 요 평가 충당금을 줄이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할 거는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다시 차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평가 손실은 그럼 봐봐요. 평가 손실은 이름만 평가 손실이지 이거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손실 난 거를 다시 환입했을 때에는 이거는 다시 매출원가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다시 차감을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요.
알겠죠? 영업외 수익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봐봐요. 잘 들어봐요. 자, 제가 사례 만들어 놓은 게 24년도 12월 말일 올해 보니까 이 상품이 장기적으로 안 팔렸나 봐요. 그래서 올해 연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NRV 손실원 가치가 13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년도 말에 8만 원으로 이렇게 평가했는데 13만 원이 됐으니까 그럼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8만 원인데 13만 원이면 5만 원에 5만 원을 환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5만 원을 환입하면 안 돼요. 여러분, 5만 원을 환입하는 순간 우리가 이익을 인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비용을 우리가 처음에 인식했던 요 2만 원보다 더 많이 환입을 하게 되면 매출원가 비용이 더 줄어들면 비용이 줄면 이익이 커지는 꼴이에요. 그죠? 결국에 수익을 인식한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가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가법은 우리가 가격이 하락한 손실만 인식하는 거지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가치가 회복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인식했던 손실 한도 범위 내에서 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환입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왜? 당초에 인식했던 2만 원을 한도로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가법의 취지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인식해서 보수적으로 재무보고를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인식했던 손실 이상으로 비용을 줄여버리면 이익이 더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식했던 손실 범위 내에서 환입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이거는 어떻게 한다? 매출원가에 가산했던 걸 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매출원가를 줄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아주 세무이급에서는 자주 나오는 파트니까요.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재고자산의 타개정 대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자, 재고자산의 타개정 대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상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판매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품을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썼어요. 또는 이 상품 재고자산이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비정상적으로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재고자산이 감소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타개정 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기업 업무 추진비라든지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로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타개정 대체에 해당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이 아닌 원재료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자, 원재료를 10만 원어치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자, 원재료를 뭐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냥 좀 지워버릴까요? 그리고 원재료를 자, 그래서 원재료 판매 목적은 지어주세요. 자, 원재료를 10만 원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렇죠? 그럼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이렇게 지금 분개를 했는데, 그렇죠? 자, 원재료를 여러분 이제 이 원재료가 제품이 돼서 제품이 팔려나갈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원재료의 사용인데,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원재료도 제품이 돼서 제품이 판매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건데, 이 원재료를 제품 제조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이 구입한 원재료 중에 2만 원을 직원 복지 목적으로 썼대요. 그러면 원재료가 2만 원이 이 제품 제조 원가로 투입된 게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들어갔어요. 맞죠? 여러분 이것도 바로 타개정 대체예요. 이것도 뭐라고 한다? 타개정 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원재료에다가 우리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요 8번 이렇게 8번 이렇게 적요 입력해서 타개정 대체 이 적요를 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자, 보니까 요 구입한 원재료 중에 2만 원을 요 구입한 원재료 중에 만 원을 이번에는 여러분 직원 복지가 아니라 뭐예요?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요 원재료가 대변에 타기종 대체로 없어지면서 자, 접대비라고 우리가 그 예전엔 불렀는데 지금은 요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10,000원 이렇게요. 이것도 타기종 대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의 실제 재고를 확인해 봤대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원재료를 10만 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2만 원, 만 원 없어졌으니까 장부의 금액은 얼마가 되죠? 장부상의 금액은? 자, 원재료 장부상의 금액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여러분? 7만 원이죠. 왜 7만 원이죠, 여러분들? 7만 원의 이유가 뭐예요? 만 원, 10만 원에서 2만 원, 만 원 갖다가 썼으니까 이제 7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요. 7만 원이 남았는데, 기말해 보니까 이게 분실된 수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 재고가 6만 4천 원이었대요. 분실된, 어, 분실된 요 원재료죠? 분실된 원재료는 비정상적으로 없어진 간부 손실이래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원재료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재고자산, 간부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타개정 대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개정 대체에 대한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또 타개정 대체 이 적용을 건다는 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10번 케이스는 제가 기출문제에서 객관식에서 진짜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이 매출 총 이익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지만 재고자산 할 때 한번 정리 그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여기. 자, 여러분 요 이제 보면 매출 총 이익률과 원가율과의 관계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여러분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매출액에서 매출 총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상품을 80원에 구입해서 100원에 팔았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가정을요. 80원에 구입해서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은 얼마죠, 여러분들? 80원에 구입해서 100원에 팔면 20원이 매출 총 이익이죠. 그럼 매출은 1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이고. 그러면 매출 총 이익률은 20%예요. 맞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원가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원가율. 매출 원가율. 이 원가율은 뭐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 상품을 8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으면은 8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으면 원가율은 80%겠죠. 그렇죠? 자, 100원에 매출했는데 80원에 구입했어요. 그죠? 그러면 80원에 구입한 거니까 원가율이 8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매출 총 이익률이 20%고 매출 원가율이 80%예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몇 퍼센트가 되죠? 100%가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100%에서 매출 총 이익률을 차감하면 원가율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100%라는 건 우리가 1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 지금 이 사례에서 20%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가 80%고 이 80%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원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원가율은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 시험 문제로 문제화돼서 어렵게 나오면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어려운 회차 기출문제 풀다 보면 막 이런 문제 튀어나온 적도 있거든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봐봐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도 매출 원가 및 기말 장부 금액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간모 손실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정도 난이도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에 속하거든요. 볼게요. 자, 지금 24년도 기초재고자산이 10만 원이고요. 24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80만 원이에요. 그리고 24년도에 매입한 재고자산 금액이 65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기말 실제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13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이 2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 원가율은 그러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매출 원가율. 원가율은 그렇죠. 75%겠죠. 100% 중에 나머지가 원가니까. 이익 중에 나머지가 전체 매출에서 이익을 뺀 나머지가 원가니까 25%가 매출 총 이익률이면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한 게 매출 원가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기말재고의 판매 가격은 원가 이상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평가 손실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평가 손실은 없다는 거죠. 그죠? 평가 손실은 제로다. 왜냐면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평가 손실을 또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매출 원가를 한번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럼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우리가 우리 매출 원가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우리 매출 원가는 우리 앞전에서 얘기했었는데,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상품을 빼는 거죠. 물론 뭐 타겟정 대체가 있을 수 있고 평가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기초 재고 자산 나와 있고 단기 매입 자산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말 재고 자산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맞죠? 기말 재고 자산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기초 재고 자산은 10만 원이고요. 단기 매입 자산은 65만 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75만 원인데 기말 재고는 여기 자료상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이 장부상의 기말 재고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매출원가 금액을 알면 역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매출원가는 원가율이 75%고 매출액이 8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매출원가는 80만 원에 75% 곱한 거잖아요. 그럼 80만 원에 75%를 곱하면 매출원가가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기말재고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10만 원에다가 65만 원 더하고 60만 원을 빼게 되면 이게 15만 원이 기말재고 자산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15만 원은 지금 장부상의 금액이에요. 장부상의 금액입니다. 근데 장부상에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상품이 15만 원인데 실제 창고에 가보니까 13만 원밖에 없어요. 2만 원 없어진 거예요. 그 2만 원은 뭐예요? 그렇죠. 그 2만 원은 간모 손실이에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매출 원가는 60만 원이라는 걸 우린 구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간모 손실은 2만 원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여기 15만 원이라는 걸 또 구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한 문제로 다양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응용돼서 나오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어렵지만 제가 써놓은 사례랑 요 지금 매출 총 이익률하고 원가율 간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재고자산이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설명드릴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충분하게 뭐 1.5배속으로 이렇게 빠르게 한번 돌려보시고 해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지 문제 풀 때 원활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